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김혁입니다. 오늘은 대국 굴기에서 보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국 굴기에서 굴기라는 말은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인데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그 뜻은 산처럼 뭔가 이렇게 솟구쳐 솟아오른다라는, 아주 융성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국 굴기는 중국 국영방송국에서 청년 공산당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15세기 이후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강대국이 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과 왜 또 쇠퇴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찾아보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굉장히 긴 시간의 다큐멘터리를 우리나라에서 EBS에서 수입에다 방영한 것을 제가 보고서 그 내용이 하도 좋아서 제 나름대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포르투갈과 스페인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유럽의 그 끝에 붙어 있는 이베리아 반도라는 아주 그 끝에 붙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땅끝 마을도 포르투갈에 가보면 그 진짜 그 유럽의 땅끝 마을이라는 기념비도 있고 하는 그런 그 땅끝이죠. 이베리아 반도의 조그만 두 나라가 어떻게 해서 대항해 시대를 열었느냐 하고 그 이유를 이게 살펴보니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향신료를 바닷길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그럼 왜 향신료가 그렇게 중요했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 이제 냉장고가 없고 하니까 음식이 쉬 상하고 또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인도라든가 동남아에서 나는 향신료가 매우 중요했는데 이 향신료가 그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그 터키의 이스탄불에 오면 베니스의 상인들이 배를 타고 거기를 가서 이 향신료를 받아다가 이태리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유럽의 끝에 있기 때문에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가격도 높고 해서 이 바닷길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인도라든가 동남아를 가면은 향신료를 구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대항해 시대를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 당시는 중세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학적인 그 생각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은 평평하고 지구 끝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폭포 같은 게 있어서 배가 그리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무슬림들이 7세기 이후에 그 지배를 해온 그 땅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독립전쟁을 해서 이 당시에 이제 독립을 했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두고 간 그 고대 그리스의 그 과학 그런 서적이라든가 이런 지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구가 둥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항해 시대를 모험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포르투갈부터 시작하면 포르투갈에는 그 엔리케 왕자라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의 서부 해안을 개척을 해서 그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를 가는 그 항로를 개척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생전에 완전히 인도까지 항로를 다 개척은 못했지만 아프리카의 상당히 깊숙한 곳까지 항로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동방 항로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이 이 동방 항로를 개척함으로써 이제 부를 획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 이제 그 옆에는 스페인이 또 큰 나라가 있잖아요. 스페인은 이제 이사벨라 여왕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태리 사람인 그 콜럼버스가 여왕과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을 해서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대서양을 거꾸로 돌아서 인도를 자기가 발견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천신만고 끝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물론 콜럼버스는 그게 인도인 줄 알았지만 그래서 스페인은 이제 드디어 그
남미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해서 거기서 금은을, 특히 은 종류를, 막대한 은을 이제 그 가져와서 스페인이 아주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강대국이 되고. 그러면 왜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물론 그 향신료를 구하자는 목적이 있었지만 이런 그 항로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통일 군주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통일 군주제이기 때문에 결집된 힘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유럽 여러 나라는 봉건 영주제였기 때문에 왕 밑에 이제 영주들이 있고, 그래서 그 왕 혼자서 힘을 결집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큰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무슬림 세력과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독립했기 때문에 이 통일 군주제로서 힘을 결집시킬 수 있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힘으로 작용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스페인이 이제 뭐 바로 몰락은 아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몇 세기가 걸쳐서 드디어 이제 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몰락의 첫째 이유는 남미로부터 엄청난 그 화폐가 들어오니까, 은이 들어오니까 물자는 그대로 있는데 돈이 많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 현상, 이것 때문에 경제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내 상공을 육성하지 않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물론 다른 나라에서 이제 물건을 사오는 것도 있었지만 여기에는 약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스페인이 이제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하지만 완전한 독립을, 무슬림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해요. 그래서 그 그라나다라, 그 아람브라 궁전이 있는 그 그라나다라는 그 나라가 이제 무슬림 마지막 세력인데 평화롭게 떠나게 해요. 금은가는. 그래서 완전한 이제 독립을 이루니까 이 가톨릭 국가인데 스페인 왕가에서 자기네 왕가 가문에서 로마 교황을 내고 싶어서 유대인들에게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라 추방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금은도 못 가지고 거의 그냥 맨몸이다시피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스페인의 상공업 같은 것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기술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상공업 기반이 많이 무너졌다. 그래서 물론 그것뿐만 아니죠. 나중에 이제 영국과의 그 해전에서 패배함으로써 해상권을 잃는 것도 하나의 쇠퇴의 큰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여하튼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어떻게 항해 시대를 열었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나라들로 쭉 가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지금 그 화면은 우리 삼국시대 고구려가 이렇게 큰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 미국에 있는 교민이 광고한 것이 좋아서 제가 따왔습니다. 융성한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네덜란드와 영국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